네, 오늘 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 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오늘은 어제 출시된 KLX 미드 200 지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사는 증시에서는 대형주 장세가 되고 외국인들이 요즘처럼 떠나간 증시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 즉 중소형주 장세가 되죠. 외국인들은 대형주 위주로 사고 외국인이 떠나간 증시에서 개인과 기관은 그래도 우리 증시를 사야 되니까 개별 종목을 찾아서 사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이 떠나가고 있는 요즘 기관 투자자들이 중소형주 장세를 대비해서 이 중소형주 지수인 KLX 미드 200 지수를 과연 활발하게 활용을 하게 될까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지수들은 모두 대형주 지수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KLX 미드 200은 대형주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중소형 우량주 지수입니다. 코스피 200은 코스피 대형주고, 코스닥 150은 코스닥 대형주고, KRX 300은 코스피와 코스닥 대형주로 구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KRX 미드 200은 코스피와 코스닥 중형주와 소형주들로 구성이 됩니다. KRX 미드 200은 코스피 67개 종목과 코스닥 133개 종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700위 내에서 시장 규모나 유동성, 재무 상황 등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종목을 추리고 나서 이 중에 KLX 300에 포함되지 않는 200개 종목만 최종 포함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막 이 지수가 걸음마를 뗐는데 당장 수익률 관점으로는 보지 말고 좀 다양성을 담보하게 됐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지수는 특히 이 기관 투자자들이 중소형주에 투자할 때 따라가는 지표로서의 매력은 있는데 아무래도 개별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좀 매력은 떨어집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는데 이 지수를 따라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종목을 좀 사시지 않겠나요? 그런 논리입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KLX 미드 200의 출시로 기관 투자자들의 중소형주 투자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면서 기관 투자자가 실제로 벤치마크로 삼게 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사실 그동안 따라갈 만한 실제 지수가 없었는데 이게 생겼다는 면에서 반길 만한 소식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중소형 종목에 직접 투자를 하기는 어렵죠. 시총이 몇백억도 되지 않는 회사의 주식을 자칫해서 잘못 사면 진짜 대주주가 돼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소형주 지수를 따르는 중소형 스타일 배분 투자를 합니다. 궁여지책으로 코스피 중형주 지수가 대체제로 활용이 됐었는데 사실 진정한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코스닥 시장은 제외됐었기 때문에 대표성은 떨어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생겼으니까 갑자기 이제 막 기관들이 바로 KLX 미드 200 지수를 따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큰 금액이 집행이 되게 되고 기관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투자 행태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죠. 연기금들은 시장 추이를 좀 지켜보고 투자 스타일의 정책을 바꾸는 또 내부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 이후에 이 스타일 투자를 잘할 만한 곳들의 위탁 운용을 해야 하는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위탁 운용을 받은 곳들이 이 KLX 미드 200을 활용한 인덱스 펀드나 ETF 등을 따라가면서 향후에 자금을 집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려면 적어도 내년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자산운용사들이 패시브 펀드나 ETF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기금들이 중소형주 스타일 내부 정책을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6월에 이 지수가 발표가 됐으니까 연기금들은 아무래도 올 하반기 동안 이 지수의 수익률, 대표성, 시장에 잘 안착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게 되겠죠. 그러려면 또 한 가지 좀 넘어야 할 산이 코스닥 소형주가 가진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 우려 이런 것들이 올 하반기 동안 없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연기금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이 중소형주 스타일 배분 정책 할 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반기 정도에 시장에 안착하는지를 먼저 지켜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KRX 300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 새 지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좀 우려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KLX 300이 출범하고 나서 5개월 동안 관련 펀드 122개 중 순자산이 100억 원 이상 되는 펀드는 9개에 불과합니다. 전체 추종 자금은 1조 원을 밑돌고 있고요.
김용구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앞으로 투자 스타일은 사실 방어적인 관점의 대형주와 구조적인 성장주 사이로 오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KLX 미드 200을 위주로 한 중형 우량주에 대한 니즈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당분간 패시브 수급 영향이 이렇게 제한된다면 코스닥 벤처기업 종목들 중에서 실적과 시총대 및 기관 순매수 강도가 높은 종목들에서 액티브성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PSK, 와이솔, 뉴트리바이오텍, 유진테크, 테크윙, 뉴 등을 이런 종목들을 좀 추천을 했습니다. KLX 미드 200 중소형주의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물꼬가 터지게 될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들이 꼽은 내일장 핫플레이어를 보시겠습니다. 네, 내일장 핫플레이어 보시죠. 네, LNF, JTC, 셀트리온 헬스케어, 해성DS, 이마트 이렇게 5개 종목을 꼽았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분당지점 한민엽 부지점장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LNF 내일장 핫플레이어로 꼽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 좀 강세로 좀 나타났고요. LNF 같은 경우 수급 쪽 외국인과 기관 매수, 특히 기관 쪽에서 5일째 연기금 투신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수급이 양호한 패턴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 2차 전지용 양극재 생산을 하고 있는데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쪽에 대한 그 양극화 물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고객사가 LG화학, 삼성 SDI이고요. 주 고객사의 중대형 배터리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중국의 진호라는 업체와 MOU 체결한 이후에 올해부터는 중국 진출에 대한 가시화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고요. 캐파 증설에 대한 효과가 하반기 때 본격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LNF 매수가는 시초가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56,500원, 손절가는 47,5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분당지점 한민엽 부지점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개장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걸 시간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한테 1%대 하락했었습니다. 뉴욕 3대 지수가 미중 무역 분쟁 우려 확대된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던 그런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미국의 나스닥 IT가 빠지면서 심리 불안이 퍼졌고 일단 피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에서 컨셉 없이 모든 업종이 다 빠지는 그런 구간이 보여졌습니다. 다음 주 미중 무역 관세 부여되는 시점을 앞두고 증시 불안 격화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과잉 반응을 하는 것이지 우리 기업 이익 상황이나 매크로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밤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보고 우리 장까지 영향이 미칠지 내일장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한 리서치센터 투자 전략팀장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제조업이나 수출주 등이 충격을 받은 것이 모든 종목에 전이가 됐다면서 내수나 통신,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는 아마 덜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